이제 보통 통칭으로 뭐 오렌지 와인이라고 빛깔이 오렌지빛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 내추럴 와인의 형태도 당연히 이렇게 오렌지로 만든 와인이 아니겠죠. 저희가 기본적인 청포도를 효모를 배양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자연 효모는 양이 또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효모를 좀 배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인공 효모를 넣는 그런 컨벤셔널 와인보다는 훨씬 좀 오랜 시간 그냥 껍질을 자연스럽게 효모를 배양을 할 때 껍질과 같이 이제 침전된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그런 침용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모를 이제 배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껍질에서 저희가 청포도도 시간 지나면 약간 이렇게 좀 그 오렌지빛 나면서 좀 색깔이 좀 이제 갈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추럴 와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인 거죠. 스킨 컨택을 오래 하면서 껍질을 오랫동안 침용을 함으로써 그 색깔이 이제 점점 이제 오렌지빛으로 변해가는 특성 때문에 보통 이제 오렌지 와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병은 투명한데 와인이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에 꽤 많은 이런 침전물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컨벤셔널 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병이 이렇게 투명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뿌옇고 막 여기 뭐 이렇게 침전물들이 많아, 뭐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뭔가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기존의 와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침전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내추럴 와인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양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컨벤셔널 와인도 실제로는 이렇게 효모가 찌꺼기로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뿌연 와인은 상품화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식 표현으로 이제 뭐 청증, 여과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러한 고형분들을 다 가라앉히고 모아서 필터링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침전물이 없는 이렇게 맑은 형태의 와인을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건데요. 청진과 여과라는 그런 과정도 인위적이잖아요, 그죠? 뭐 자연적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뭐 예전에도 청진이라는 그 과정을 안 했던 건 아니니까요. 보통 이제 계란 흰자가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계란 흰자를 이렇게 풀어서 그 오크통에 나무통에서 이렇게 가라앉히면 그 계란 흰자의 그 아주 끈적끈적한 점성 때문에 고형분들이 이렇게 좀 청진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필터링을 하기 좀 용이하게 그거 자체도 좀 손이 많이 가겠죠. 그죠? 예전에 고전적인 방식은.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제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청진하기 쉬운 이제 그런 화학 제품들을 가루를 뿌려서 쉽게 청진을 하고 이제 여과까지도 이제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또 와인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 와인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빼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진과 여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내추럴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와인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실제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침전물까지도 우리가 마셨을 때 정말 이렇게 침전물도 맛있어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은 아니거든요. 침전물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와인들을 서비스할 때 그냥 병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맑은 부분을 먼저 드실 수 있게 서비스는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생산 과정 그리고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최종 이제 병입 단계죠. 그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이제 병입을 하면 대부분의 그 컨벤셔널 와인들의 바트를 보면 제 아랫부분에 컨테인스 설파이스라고 그러니까 아황산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산화황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제 산화 방지제 그러니까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도 쓰지만 최종적으로 와인을 병입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빼고 싶은 실제로 아황산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도 있고 하지만 와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좀 리스키하다. 실제로 아황산염이 대부분의 식품 보존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와인에 들어있는 이 그 아황산염의 농도가 일반 식품보다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인체 많이 먹으면 정말 유해할 정도의 양은 결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쓰지 않기 위해서 많이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산화황, 아황산염을 쓰지 않고 병입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와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가벼운 이제 산화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아주 극소량의 그 아황산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와인의 형태가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이산화황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물론 자연적으로 아주 극소량의 이산화황이 그 병 속에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인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섭취를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기농 와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 중에서 이미 소비하고 있는 와인 중에서도 내추럴 와인이 있고요. 굳이 이렇게 유기농 이렇게 인증을 또 이렇게 받지 않는 와인들도 많은 게 그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어떤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인만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그런 이제 인증 절차에 따른 뭐 서류와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나 그런 비용들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해서 우리는 내추럴 와인으로 와인을 만들지만 그거를 이제 굳이 따로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추럴 와인도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와인들도 내추럴 와인이라는 공식 인증이 돼서 들어오는 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좀 과도기에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한 와인 생산자들에 비해서는 제도권에 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병을 만드는 모습도 그렇고, 아주 저렴한 와인은 아닌데 저희가 보통 음료수 뚜껑이잖아요. 크라운캡 사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내추럴 와인에서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오늘 이 샴페인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